이번 주제는 투자하기 전에 부정적인 사람부터 멀리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좀 주변 사람들의 약간 인간관계를 약간 좀 거리두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대부분 후회합니다. 주변에 집 샀다 말하지 않는 이유. 라는 영상이 지금 뭐 조회수가 막 하루 만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동산을 산 거를 축하해 주세요라고 주변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반응이 안 와요. 대부분 다 왜 샀냐, 그거 사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물어보고 샀어야지, 야 그거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걱정해 주는 거 반, 약간 나를 어떻게든 좀 잘못 샀다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설득하는 거 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 올리니까 여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다고. 나는 그냥 집 사가지고 저 좀 축하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친구랑 손절했어요. 부장님이 저를 갑자기 갈굽니다. 저 갑자기 고가를 안 좋게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고 있죠. 주변 사람들하고 갑자기 멀어진다. 자, 이게 재테크 채널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들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뭔가 미래를 좀 바꿔보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아끼고 모아가지고 뭐 투자도 해서 돈도 좀 불어나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돈으로 좀 풍족하게 살고 싶고 현재는 좀 고생해도 참고 인내하면 미래에 더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보단 뭐라도 좀 해봐야지. 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좀 열심히 살고 뭔가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뭔가 내가 한 거를 뭔가 좀 뭐라고 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그 실망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세상을 좀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이게 강해지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뭘 바꿔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내 인생에 만족한다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불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든 내 걸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대부분은 그냥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불만은 많아. 막 욕도 해. 내 인생 뭐 이꾸라지고 뭐 회사가 뭐 불만이고 막 그래. 그러면 나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회사 나가는 것도 싫어. 회사가 불만이 많지만 나가긴 싫고 그렇다고 회사 상사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뭐 내가 나가서 창업해서 돈 많이 벌면 좋은데 창업하는 건 또 무섭고 막 이런 복잡스러운 마음인 거죠. 이런 걸로 많이 싸웁니다. 그 저축을 좀 하세요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아니 뭐하러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친구 사이에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야.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고 나중에 만나니까 영식아, 너 좀 돈 좀 모아라. 너 돈 모아서 저 집도 사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뭐 코인을 하든지 너도 좀 투자를 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또 맞은편에 앉은 친구는 넌 뭐 그렇게 사냐. 옷도 좀 사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야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너 맨날 뭐 그냥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면은 너 나중에 후회한다. 하고 서로 싸워. 근데 아마 이 둘은 서로 평생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좀 바꾸려고 실제 시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시도하는 사람의 비율은 뭐 이거는 뭐 통계는 없지만 대략 10%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10명이 있어. 그럼 이 10명 중에 뭔가 좀 막 뭐 투자도 하고 뭐 인생도 바꾸고 뭐 노력도 하고 뭐 자격증 따고 뭐 이게 이직하려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고 나머지 한 8, 9명은 대부분 그냥 좀 막 짜증난다 하는데 딱히 뭘 바꾸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막 집 사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좀 아끼고 뭘 하잖아요. 막 그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막 참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1억 모으고 막 2억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출도 왕창 받고 막 집 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10%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대다수는 나머지 90%. 자, 존 카치오포라고 이 시카고대에서 이제 심리학 관련된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인데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에 즉각 반응하도록 뇌가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보다도 부정적인 정보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 훨씬 뇌가 빨리 반응하고요. 그 뇌 반응이 더 오래 가고 기억도 오래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을 계속 머릿속에 막 떠올리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겁나고 걱정되고 약간 공포감이랑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뭐 열매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매달린 게 있어가지고 이 원시 인간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이제 사냥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매, 사과를 보고 사과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막 뛰어가서 막 간 원시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막 뛰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과 나무 밑에 표범이 하나 서 있었던 거야. 숨어 있었던 거죠. 사과 딱 따자마자 죽었다 라고 생각하겠죠. 긍정적으로 뭔가를 목표지향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만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유전자 DNA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제거를 당하면서 열매가 보이는 것보다 밑에 표범이 있는 거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거, 충동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조심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 사람들이 인류를 번성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당연한 이유겠죠.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의 2배에서 2.5배 정도 더 큰 심적 충격을 받는다. 이건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알죠? 돈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충격적이잖아요. 잃고 나면은 손절을 못 하잖아요. 벌면 바로바로 익절하거든요. 손실에 대한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손해를 보거나 뭔가 부정적인 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내 몸에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 몸에 박혀 있습니다. 이 뇌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긍정 마인드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만 겨우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딱히 이런 노력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나 집 샀어 축하해줘라고 얘기하면은 친구도 축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되는 거야.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아유, 야,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라던데. 왜냐면 부정적인 게 더 익숙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선물로 숏을 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숏을 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다수의 투자는 롱이죠.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는 좀 나빠도 미래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의 경제가 나빠질 거야. 그렇지만 이 동네는 좋아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굳이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투자라는 걸 잘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인위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야 되는 게 긍정 마인드다. 근데 이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게 워낙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말리고 뭐라고 하고 내가 뭔가 실패해가지고 나도 기분 나쁜데 이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 라고 비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 인생의 마무리 그 결과, 미래가 바뀌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결국에 내가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모레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것처럼 내가 오늘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는지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쌓이고 모이면 내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내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뀔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무언가 인풋을 받잖아요. 일을 하든 뭘 하든 누군가 사람한테 뭔가 인풋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쌓인 것들이 내 사고방식을 계속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되게 닮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피드백들을 계속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부모님의 행동을 내가 나이 먹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 오랜 기간 어떤 그 똑같은 그 정보들을 계속 받게 되면은 나도 그렇게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망하면 어떡하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네가 뭘 믿고 그걸 하냐. 제가 회사 나간다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나가지 마라. 나가면 큰일 난다. 나가면 망한다. 너 그러다 큰일 날라고 그런다. 너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 나가라는 거냐? 뭐 언제 하라는 거냐 하면은 그건 또 좀 답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면 또 그건 또 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계속 뭔가 말리려고 하고 뭔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많아야 의도적인 훈련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의도적인 훈련이 옛날엔 진짜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해가지고 뭐 직접적인 교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풋을 넣기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제가 옛날에 투자할 때도 저는 뭐 책 보고 뭐 이랬죠.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책 좀 보고 뭐 뉴스 기사 보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현실 세계에서요 보면은 투자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 투자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투자에 부정적이세요. 그리고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소액 투자합니다. 소액 투자. 뭐 100만 원, 뭐 많이 하면 뭐 1000만 원. 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좀 진짜 좀 크게 해요라고 말하면 뭐 한 5천 정도 투자합니다. 그것도 뭐 코인, 뭐 주식 조금 뭐 이런 정도 하시지 대부분 뭐 전 재산을 막 어디 막 투자해가지고 막 굴리고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변에 다주택자 보셨어요? 없어요. 주변에 보면 다주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에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조금 재미삼아 하는 거 정도 아니면은 그냥 내 살집 하나 마련하는 정도. 그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뭔가 투자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자, 나를 말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오히려 안도를 합니다. 이게 그분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원래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작동 원리라는 거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 샀다고 하면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주지라고 속상하신 분이 내 친구가 갑자기 반포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때 또 화내. 내가 나랑 같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이 놀던 내 여자인 친구 애가 나도 여자고 둘 다 여자애인데 나는 결혼을 그냥 뭐 평범한 회사원이랑 했는데 얘는 뭐 별것도 없는 애가 갑자기 뭐 부잣집에 시집 갔대. 그럼 엄청 미워.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한테는 좀 불만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또 그런 경우를 하는 일도 많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인데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좀 헷갈려요. 뭐냐면 나도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고 나도 걱정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투자든 뭐 무슨 뭐 창업이든 아니면 공부든 뭐 자격증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뭔가를 내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야, 네가 실패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말려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막 되게 애매한 마음이 막 듭니다. 자, 거기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널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지금 10년지기 친구다. 야, 내가 너를 지금 안 지가 15년이야. 내가 너를 몰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러다 망해. 특히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뭐 친지, 지인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니, 진짜로 망하러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종교나 뭐 다단계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지금 이 말하는 논리를 그대로 그 종교나 다단계에서도 써요. 너는 지금 좋은 길로 가는 거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를 지금 막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단계로 오세요. 자, 우리 종교를 믿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 되러 가는 거를 시샘해서 나를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스럽단 말이죠. 자, 저는 과거에 이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내가 뭐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것도 그런 목표 중에 하나였지만 그냥 심플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 처해 있는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딱 봤을 때 이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나?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회사를 7년을 다녔는데 회사를 7년 차에 그만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당연히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투자도 계속 하면서 빨리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근데 아닌 것 같아. 근데 나가려고 하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는 것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아니면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 얼마까지 더 해도 괜찮을까? 언제는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거죠. 요즘에 대기업 정리해고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대기업 회사를 다닌 입장으로 저도 많이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나도 이제 정리해고 대상자 이미 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대상자가 될 확률도 높을 텐데 이럴 때 만약에 재산이라도 좀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옛날에 회사 나올 때도 한 회사를 십몇 년 다니신 분인데 재산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제 막 크고 있어가지고 돈 나갈 땐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막 권고사직을 하면 그분이 막 펑펑 우는 걸 제가 막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요. 과거의 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선택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도했다가 망하면 책임질 거냐. 괜히 뭐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뭐 부추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잘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잘 되지 못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옆에서 말리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도했다 망하면 뭐 책임질 거야? 뭐 샀다가 뭐 빠지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망할 게 걱정되면은 현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바꾸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시도했다가 망할까 걱정되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망할까봐 안 하면 이대로 사는 건데 이대로 살면 괜찮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이대로 살긴 싫어. 근데 망할까 걱정되는 게 너무 커. 그러면 그냥 계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망할까 걱정이 너무 커. 그렇지만 이대로 사는 건 싫어. 하면은 망할 각오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책임을 남한테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을 각오로 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면 됩니다. 망할까봐 걱정되면 그 걱정할 시간에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능 잘못 해가지고 망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걱정할 시간에 그냥 문제를 하나 더 풀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고 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죽을 각오로 해도 운때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해도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서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시간을 쏟을 그럴 여력이 없다. 실패했을 때 감수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바뀔 삶의 변화도 있겠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무서운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를 못 벗어나요. 여기를 다 못 벗어나고 이런 걸 찾아요. 절대 망하지는 않으면서 확실히 성공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는 없나요? 제가 최저점에 사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처는 없을까요? 라는 거를 찾죠. 앞에 그 단계를 안 해요. 고민을 안 합니다. 잃을 거에 대한 각오를 하지 않아요. 망할 거에 대한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망하지 않으면서 성공할 방법만 찾습니다. 그러면 예언가나 무당을 찾게 되고요. 엄청난 수익률인데 위험이 없대. 이런 거를 찾게 되고요. 그냥 무위험, 원금 보장, 엄청 대박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죠. 부자라는 건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부자가 절대적인 값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성공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이유가 있냐? 라는 거는 본인 마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투자가 성공하냐 마냐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여서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 뭔가 해볼래. 나 뭔가 바꿔볼래 하면은 주변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리를. 그게 투자를 성공하든 말든 1단계예요. 1단계.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거리를 좀 두고 그 다음에 죽어라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거리 두기만 하면 투자에 성공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나 혼자 뭐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 깎고 뭐 공부하면 잘 될 줄 알아. 그런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또 잘하는 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잘하는 건 다른 게 있는데 우선 이 방해하는 사람부터 멀리 하라. 근데 대부분요. 이 거리 두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시작하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리 두기를 못하면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거리두기 하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자, 내 인생은 결국에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해도 망해도 내 인생인 거죠. 그리고 잘 되면 내가 그 잘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망하면 망한 그 인생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반대로 남이 날 걱정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여기에 또 어김없이 또 뭐 나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주변의 걱정을 좀 극복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어떻게 할지 0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을 보려면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잃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창업을 할 거면 망할 각오를 해야 되고 회사를 나가면은 백수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작용과 반작용 없이 나는 무조건 성공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에 가깝고요.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내 인생은 오히려 더 꼬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감수하고 그 감수한 위험을 극복했을 때 결국에 그 과실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